자, 여러분, 이번 시간서부터는 우리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자, 수학 1에 자, 단원이 3개가 있는데요. 자, 세 번째 단원은 자, 수열에 대한 내용을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삼각함수 마지막 시간에 예고했듯이요. 자, 이 수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자,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했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공부해보지 못했던 그런 그 어떤 그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 그런 기대를 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그 몇 가지 정도의 수열을 앞으로 공부할 거냐면은 굵직한 그 타이틀을 가진 그런 그 제목의 수열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뭐 단원이 완전히 그래야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4가지 정도의 수열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그 4가지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해서 자, 다양한 종류의 수열을 배우겠지만 그래도 이름을 달고 공부하는 그런 수열은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 4가지를 주축으로 하고 자, 나머지 수열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섭렵해 나가다면 아마 수열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착한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수열을 배우는데, 자, 수열 중에서도 그 등차 수열을 배울 겁니다. 그런데 우선,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어떤 큰 틀 속의 수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열이 무엇인지부터, 자, 차근차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열이라는 것은요, 자, 369와 같이,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열된 수의 열을 갖다가 우리가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지금 저기에서 예를 든 것처럼 369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3씩 더하면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들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뭐 그 다음에는 또 3을 더해서 표현을 할 때, 그 3을 더해서 자, 이 수열을 만들 테니까 12가 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수열 나열을 자, 우리가 그 수열이라고 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열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면, 자, 2가지가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분류를 했느냐면, 자, 항의 개수를 가지고 분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만약에 쓸 수 있는 그런 수열이다 그러면, 자, 유한 수열이라고 하고요.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수히 많은 항을 가진 자, 그런 수열을 우리가 무한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유한수열 같은 경우는 항이 몇 개인지 자, 우리가 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항의 개수를 뭐라고 하냐면 항수라고 하고요. 유한수열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자, 마지막 항이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끝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간중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수열을 표현을 할 때요. 자, 첫 번째 있는 항을 뭐라고 하느냐면, A1이라고 하고요. 자, 얘를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들었던, 자, 그런 수열. 369, 그 다음에, 자, 12 이렇게 진행되는, 자,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첫 번째 오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일반적인 표현을 써서 나타내자면, 자, A1이라고 합니다. 첫째 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 항. 자, 그리고 6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수죠. 자, 그러면 A2로 표현하고요. 자, 9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수입니다. 그럼 A3, 그 다음에, 자, 12는 네 번째 수죠. A4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A10은 뭘까요? 10번째 오는 수를 A10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요, N번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N번째 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지금 이 수열을 보면, 자, 3은 3 곱하기 1이고, 6은 3 곱하기 2, 그 다음에 자, 9는 3 곱하기 3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자, n번째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n으로 표현이 될 텐데 이 항을 우리가 n번째 항이라고 하고요. 자, 뭐라고 쓰느냐면은 an이라고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수열,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수열에 그 나열된 그런 그 수들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 수열을 우리가 나타낼 때 첫 번째 있는 항은 A1, 두 번째로 A2, 세 번째로 A3, 네 번째로 AN이라고 하며 A4라고 하며 n번째 수를 우리가 AN이라고 한다는 거.
이런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n번째에 있는, 자, n번째에 있는 이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n번째 수라고도 하지만, 자, n번째 항이라고도 하지만, 특별히 얘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용어가 바로 뭐냐면, 자, 이 항은, 이 수열 전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항이기 때문에요. 이 수열 전체의 일반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항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 항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죠? 자, 그럼 얘네가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2를 집어넣으면 첫째 항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 번째 항을 알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다가, 자, 10을 넣으면 또 열 번째 항이 30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n번째 항인 일반항은 어떤 항이든 자, 알아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자, 능력을 가진 아주 대단한 자, 그런 항이기 때문에 일반 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수의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집합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 6, 9, 12와 같이 자, 이런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수열을 만약에 자, 일반항으로 AN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수열을 우리가 나타낼 때는 AN 이렇게 해서 자, 나타내주게 됩니다. 이게 수열의 여러분들 표현법입니다. 수열의 집합이라는 것을 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열의 종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AN만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또 다른 수열이 있다. 그럼 BN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열은 자, CN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생각해서 기호를 바꿔가면서 자,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열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4가지를 배울 거라고 했는데요. 자, 그 4가지 중에서 오늘은 자, 첫 번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요. 자, 어떤 걸 보고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느냐? 자,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자, 1하고 3하고 5하고 7하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여러분들 딱 한번 지체시겠지만 자, 첫째 항 1이 있고요. 이 수열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첫째 항에다가 2를 더해서 자, 두 번째 항을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 항에 또 2를 더해서 세 번째, 또 세 번째 항에다 2를 더해서 네 번째 항을 만들었죠. 자, 이렇게 일정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숫자를 갖다가 계속해서 더해서 또는 이 만약에 더해지는 수가요 음수일 경우는 빼주는 거겠죠. 어떤 일정한 수를 갖다가 반복해서 이렇게 더해서 만들어진 이런 수열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등차 수열이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있는 이 항을 뭐라고 하냐면은 첫째 항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정하게 계속 더해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더해준 수, 일정하게 더해준 수 플러스 1을 뭐라고 하냐면 자 공차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같은 수를 첫째 항의 같은 수를 계속해서 더해서 만들어진 자 그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자, 첫 번째 있는 항을 첫째 항 그리고 자 반복해서 더해주는 자 그런 수를 공차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은요 자 필문제의 자 등차 수열의 예를 한번 들어보랍니다. 자 위에서 한번 여러분들 봤는데요. 1357. 자, 이렇게 하면 홀수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뭐를 예를 들 거냐면, 자, 짝수. 2에서부터 출발해서 2씩 더해지는, 자, 짝수의 예를 한번 이렇게 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첫째 항은 1로 시작하고요. 자, 그러면 3씩 더할까요? 자, 3씩 더하면, 자, 4가 되고, 그 다음에 7이 되고, 10이 되는, 이런 등차 수열을 자,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수요를 갖다가 공부할 때요. 자, 첫째 항을 첫째 항이라고 하고, 둘째 항을 둘째 항이라고 하고, 자, n번째 항을 n번째 항이라고도 하지만, 그 항은, n번째 항은, 그 수열 자체에 어떤 그 식으로 그 수열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몇 번째 항이 뭔지를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자, 그런, 그 표현으로 나타내지는 항을, n번째 항이라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얘를 지칭하는 용어가
n번째 항 말고도 일반항이라는 자, 그런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등차수에 대해서 일반항 구하는 자, 그런 방법을 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수열 같은 경우는요, 첫째 항을 뭐라고 하느냐면 A1, 자, 둘째 항은 A2, 셋째 항은 A3,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그러면 n번째 항은 AN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첫째 항을 A라고 하면, 자, 둘째 항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정한 수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 테니까요. 그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를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공차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 공차를 D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다시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다시 또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ED라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첫째 항을 A라고 하고요. 자, 둘째 항을 A 플러스 D라고 합니다. 자, D를 더해서 그 다음, 자, 항을 만들 거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D를 또 더해주게 되면은 A 플러스 2D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 이거는, 자, 첫째 항에다가, 더해지는 D를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은, 자, 두 번째 항이 D고요. 세 번째 항이 2D였어요. 그죠? 간격만큼 D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첫째 항서부터 n번째 항까지 간격이 몇 개 있느냐면, n-1개 있죠? 자, 여러분들 나무를 갖다가 10그루를 심으면 그 사이사이는 몇 개 있습니까? 9개 있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D를 갖다가 몇 개를 더해줘야지만이 n번째 항을 만들 수 있느냐면 D를 n-1개를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첫째 항 더하기 공차가 n-1개 더해지기 때문에 자, n-1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이 바로 뭐냐면 자,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에 n-1d를 더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1, 4, 7, 10에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 벌써 공식을 배우십니다. 우리가. 자, n번째 항 일반항은요. 자, 첫째 항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n-1 곱하기 공차. 공차는 우리가 계속해서 더해준 그런 수를 공차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 3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차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더해서 다음 번째 항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어떻게 해본다? 빼본다 그런 얘기예요. 4에서 1 빼면 3 나오죠? 자, 그리고 7에서 4를 또 빼보세요. 그럼 또 3 나오죠? 자, 내가 30 더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공차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뒤에 있는 항에서, 바로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봐라. 이걸 완전히 여러분들이 일반화시키면요. 자, n번째 항이 있으면 그 다음 번째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일 거예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자, 그게 바로 뭐다? 공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화시켜서 기억을 하셔도 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면, 자, AN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자, 3n-3이 되죠? 자, 거기에다 1을 더하면, 3n-2가 일반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 일반항 구하는 공식까지, 자,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자,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일반항은요, 아주 독특한 그런 성질을,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항을 나타내는, 자, 그 식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일반항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자, 첫째 항에다가, 자, n-1d, 이렇게 더해서 만들어주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걸 풀어서 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자, nd-d가 됐죠? 자, 그러면 얘를 먼저 갖다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d를 앞에다 쓰면, 자, dn 플러스 a-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d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대문자 a로 쓰고요. 자, 그리고 a-d를, 자, 대문자 b로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됩니까?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수열에서요. 자, 그 식 자체가, 일반항 자체가 n에 대한 1차식으로 만약에 표현되는 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봤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까요? 이거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특별히요, 여러분들, 또 요 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n 앞에 있는 수, 이 a는, 자,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공차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특징,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자, 필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항 AN이, 자, 마이너스 2n 플러스 5.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n에 대한 1차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자, 등차수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공차 같은 경우는 일단, 자, 너무너무너무너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게 공차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첫째 항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첫째 항은 여러분들 A1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N-1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N에다가, 자, 1을 대입해보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자, 5가 되기 때문에, 첫째 항은 3이구나 하는 것을, 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 우리가 수열을 공부하는 첫 시간이었어요. 자, 수열이 무엇이고, 자, 수열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특히 n번째 항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항이라고 한다는 거. 자, 이런 내용을 우선 배웠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수열의 종류 4가지를 배울 텐데 그 중에 자, 첫 번째, 자, 등차 수열이 무엇이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리고 그 일반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